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깊고 푸른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바에 그 배에는 생전 처음으로 다른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대륙에 도착할 것이고 그곳에는 그들보다 훨씬 오래 그 땅을 지켜온 사람들이 살고 있죠. 문제는 서로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른 두 문명이 마주칩니다. 그 순간 그들은 어떻게 소통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극단적인 낯설음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해왔는가?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유럽인은 새로운 땅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아메리카 원주민은 바다에서 나타난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전혀 통하지 않았죠. 이런 상황은 콜럼버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로 향할 때도, 마젤란이 태평양을 건넜을 때도, 몽골 사신들이 유럽으로 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을 극복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하면서도 인간적입니다. 인류는 말보다 먼저 몸짓으로 소통했습니다. 수만 년 전 언어라는 복잡한 체계를 갖추기 전에도 사람들은 눈빛, 손짓, 표정으로 의사를 전달했죠. 이 몸짓 언어는 문명이 처음 만났을 때도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콜럼버스의 일지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금이 어디 있는지 물었다. 원주민은 손가락으로 내륙을 가리켰다. 아주 간단하지만 서로 의도를 파악하는 데는 충분했죠. 심지어 몇몇 몸짓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언어처럼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손을 들어 인사하거나 가슴을 치며 자신을 가리키는 방식 말이죠. 언어가 안 될 때 인간은 물건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걸 줄 테니 너는 저걸 줘. 유럽인들은 구슬, 거울, 철제품 등을 꺼냈고 원주민들은 옥수수, 담배, 금 등을 내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가 가치라는 개념을 공유하게 되죠. 초기의 교환은 단순히 거래가 아니라 일종의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싸우러 온 게 아니다. 무언가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어떤 부족들은 유럽인이 도착하자마자 물건을 들고 나와 교환을 시도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화해의 제스처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은 소통이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정복이나 외교, 종교적 전파가 목표였던 유럽인들은 단순한 손짓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래서 등장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통역자이자 중재자, 중간인들이죠.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말린체입니다. 그녀는 아즈텍 제국과 접촉한 에르난 코르테스의 통역자이자 조언자였어요. 나후아트어와 마야어, 그리고 스페인어까지 구사했던 그녀는 단순한 통역을 넘어서 양쪽 문명의 해석자 역할을 했죠. 말린체 같은 인물은 많았습니다. 노예로 끌려가 상대 문화권에 오래 머문 사람, 자발적으로 상대 언어를 익힌 사람, 혹은 어린 시절 양 문명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단순히 말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번역해줬습니다. 때로는 충돌을 막았고, 때로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했죠. 상형 문자를 쓰던 마야 문명, 이집트, 중국처럼 그림 문자를 사용하는 문명에서는 그림이 하나의 언어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인들이 마야 문명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들의 벽화와 문제에 큰 흥미를 가졌고 이를 통해 정보를 얻고자 했죠. 반대로 마야인들도 유럽인들의 종교 상징과 문장을 그림처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림은 때로는 오해를 낳았지만 때로는 복잡한 개념을 넘어서 공통의 상징 체계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적인 접촉이 이어지면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피지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간단한 문법과 단어로 만든 혼합 언어입니다. 예를 들면 18배에서 19세기 카리브해 지역에서 만들어진 피지노는 영어, 프랑스어, 아프리카어, 원주민어가 섞인 언어였죠. 이 언어는 원래는 임시방편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크리올어로 진화합니다. 즉, 실제로 아이들이 모국어로 배우는 완전한 언어가 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언어 현상을 넘어서 새로운 문화와 정체성의 탄생이기도 합니다.
문명이 처음 만났을 때는 오해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인들이 십자가를 내밀며 이건 신의 상징이라고 했을 때 원주민은 그것을 장식품으로 이해했죠. 또 어떤 유럽인은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평화를 표시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그것이 모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표현 방식, 행동의 맥락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반복된 접촉 속에서 신뢰가 생기고 서로의 문화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번역기 하나면 세계 어느 나라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명이 처음 마주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인간의 본능, 이해하려는 의지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서로 소통했고 교류했고 때론 충돌했지만 새로운 문명을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소통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고요. 말이 안 통해도 마음은 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류가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방식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문명을 만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문화의 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누군가와 마주합니다. 그럴 때 말이 통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전부터 그런 상황을 극복해온 존재였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소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될지도 모릅니다. 고맙습니다.